네, 안녕하세요. IT 트렌드 콘텐츠 만들기 프론트엔드 소개를 맡은 김동규입니다. 저희 조는 프론트엔드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고, 프론트엔드 개발과 관련된 어떤 툴이나 프레임워크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목차인데요. 먼저 프론트엔드라는 게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 웹 프론트엔드 개발에 사용되는 라이브러리인 리액트와 프레임워크인 뷰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음은 모바일 앱 개발에 사용되는 안드로이드와 리액트 네이티브를 비교해보고 마지막으로는 프론트엔드 개발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툴인 피그마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론트엔드입니다. 프론트엔드의 프론트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앞부분, 앞쪽, 겉모습, 전면과 같은 뜻으로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에 있어 전면은 사용자와 맞닿는 영역이죠. 쉽게 말해 사용자가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됩니다.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은데요. 유저가 웹 또는 앱 형태로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고 클릭이라든지 타이핑 같은 동작을 입력하면 프론트엔드는 그것을 처리해서 백엔드로 이렇게 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프론트엔드 개발자의 역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먼저 데이터를 잘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화면을 예쁘게 잘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은 데이터를 화면을 통해서 조작할 수 있는 기능도 만들 수 있겠고, 또 서버로 데이터를 보내는 기능, 서버에서 받은 데이터를 다루는 기능까지 구현하는 게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프론트엔드는 이제 웹과 앱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웹이라는 것은 인터넷에 연결되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 이 정도로 정의가 되고, 크롬이나 사파리, 파이어폭스 같은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HTTPS는 이제 서버에 필요한 정보를 리퀘스트해서 받아올 때 사용하는 통신 프로토콜을 말합니다. 웹과 모바일 앱의 차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자면 웹 같은 경우 브라우저를 통해서 동작이 되고 모바일 앱 같은 경우는 이제 OS에 독립적으로 동작됩니다. 그리고 웹이 항시 업데이트 된다면 모바일 앱은 스토어에 파일이 업데이트 되어야 그것을 유저가 다운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 또 웹 같은 경우는 이제 PC든 모바일이든 브라우저만 있다면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는 반면 모바일 웹은 이제 OS별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드로이드와 iOS는 같은 앱이라도 다른 리소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보안 같은 경우에는 웹은 서버 환경에 보안이 달려 있다면 모바일 앱은 스토어 환경에 보안이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웹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 소개를 맡은 김예경입니다. 라이브러리란 응용 프로그램 개발에 위해 필요한 기능을 모아놓은 소프트웨어입니다. 라이브러리의 첫 번째 특징은 독립성입니다. 한 라이브러리는 다른 라이브러리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능동성입니다. 응용 프로그램이 능동적으로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라이브러리로는 jQuery, 리액트 등이 존재하는데요. jQuery의 경우 웹사이트에 인터랙티브한 요소를 넣을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제가 웹사이트 코딩을 할 때 제가 jQuery를 필요로 할 때 제가 능동적으로 jQuery를 호출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론 프레임워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레임워크는 응용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제공된 소프트웨어 환경입니다. 상호 협력하는 클래스와 인터페이스의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라이브러리와의 차이점은 응용 프로그램이 수동적으로 프레임워크에 의해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즉, 프레임워크의 뼈대 위에서 개발자가 코드를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프레임워크에는 장고, 스프링, 뷰가 존재합니다.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의 큰 차이는 제어 흐름의 권한이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 사용자는 애플리케이션 코드의 흐름을 직접 제어해야 합니다.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때 애플리케이션 코드는 프레임워크가 짜놓은 틀에서 수동적으로 동작해야 합니다.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의 차이가 잘 이해되시나요? 다음으론 웹 프론트엔드를 위해 사용되는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는 가장 인기 있는 프론트엔드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에 대한 설문 결과입니다. 1위의 리액트, 2위의 뷰가 랭크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리액트와 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리액트입니다. 리액트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입니다. 대표적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넷플릭스 등이 리액트로 개발되었습니다. 리액트는 페이스북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조던 워크가 개발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입니다.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컴포넌트 기반, 단방향 데이터 바인딩, 버추얼 돔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잠시 후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변수 선언 코드를 보시면 이 문법은 문자열도 HTML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실 텐데요. 이는 자바스크립트를 확장한 문법인 JSX입니다. 리액트에서 JSX 사용이 필수는 아니지만 자바스크립트 코드 안에서 UI 관련 작업을 할 때 시각적으로 더욱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리액트의 장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리액트는 페이스북에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페이스북의 지원을 받아 안정적이고 방대한 오픈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버추얼 돔을 사용하여 UI를 빠르게 렌더링한다는 점입니다. 간단한 개념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자는 URL을 통해 정보를 요청하게 되고 그 요청을 받은 서버는 웹 문서를 사용자 브라우저에 전달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브라우저가 사용자가 보기 편하게 예쁘게 표시하는 과정을 렌더링이라고 합니다. 돔은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의 약자로 주로 HTML 문서 내의 요소를 말합니다. 버추얼 돔은 실제 돔에서 처리하는 방식이 아닌 버추얼 돔에서 미리 처리하고 저장한 후 실제 돔과 동기화하는 방식입니다. 바뀐 부분만 실제 돔에 적용이 되다 보니 UI를 빠르게 렌더링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단방향 데이터 바인딩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단방향 데이터 바인딩은 한쪽 방향으로만 제어가 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성능 저하 없이 돔을 렌더링 시켜주고 유지 보수에 편리하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버 사이드 렌더링과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을 모두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한 장단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버 사이드 렌더링의 경우 렌더링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페이지를 이동할 때마다 화면 깜빡임이 발생합니다.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의 경우 초기 화면 로드가 느리지만 로드가 되고 나면 사이트 내에서 로드되는 과정이 없어지므로 사용성이 좋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리액트의 단점은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으로 인해 앱의 규모가 크면 속도가 느려지게 되고 이는 자연스레 검색 엔진 최적화에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두 번째로 뷰 이외의 기능은 직접 구현하거나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구현해야 하기에 자바스크립트 배경 지식이 필수 선행됩니다. 이어서 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뷰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레시브 프레임워크입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 바이브, 프로그래머스, 인프런 등이 뷰로 개발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뷰는 프로그레시브 프레임워크라고 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라이브러리 역할과 프레임워크 역할 모두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모델 뷰, 뷰 모델 패턴을 사용합니다. 해당 패턴은 마크업 언어나 GUI 코드를 백엔드 로직과 분리하여 개발하는 패턴입니다. 이외에 버추얼 돔을 사용한다는 점과 컴포넌트 기반이라는 점은 리액트와 동일합니다. 뷰의 장점은 간편하고 배우기 쉬운 문법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리액트의 장점인 버추얼 돔과 앵귤러의 장점인 양방향 데이터 바인딩을 모두 가졌다는 점입니다. 뷰의 단점으로는 다른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에 비해 생태계가 비교적 작다는 점입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리액트와 뷰는 버추얼 돔을 사용한다는 점, 컴포넌트 기반이라는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이 외에도 코어 라이브러리에만 집중하며 라우팅 및 전역 상태를 관리하는 컴패니언 라이브러리가 있다는 공통점과 모바일 앱 개발용 도구를 지원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코드는 같은 기능을 구현한다고 했을 때 리액트와 뷰의 차이입니다. 개인 취향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많은 경우에 뷰가 더 깔끔합니다. 특히 짜야 할 코드가 복잡해질수록 이 장점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중괄호를 많이 섞지 않고 깔끔하게 볼 수 있어서 페이지 구조를 파악하기에 쉽습니다. 발표를 맡게 된 이현동이라고 합니다. 저는 모바일 앱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앱은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나온 개념으로 우리가 항상 핸드폰으로 실행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칭합니다. 앱스토어를 통하여 별도로 설치하는 응용 앱과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앱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웹만이 존재했지만 모바일 시대가 도래하면서 각각의 플랫폼에 따라 개발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모바일 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네이티브 앱과 하이브리드 앱이 있습니다. 우선 네이티브 앱을 살펴보면 안드로이드 또는 iOS용 앱 개발에 각각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만들어진 앱을 이야기합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는 코틀린과 자바를 사용하고 iOS는 스위프트 UI에서 스위프트 언어를 사용해서 개발이 진행됩니다. 하이브리드 앱은 한 번의 개발로 크로스 플랫폼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개발을 하는데 비교적 적은 리소스가 소모되기 때문에 많은 기업에서 사용합니다. 하이브리드 앱으로는 최근 가장 핫한 플러터와 스테디 프레임워크, 리액트 네이티브, 그 외에 사마린, 아이오닉이 있습니다. 먼저 네이티브 앱의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를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스마트폰 사용자 중 64%가 안드로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안드로이드 개발자의 수요도 iOS에 비해 높습니다.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의 메인 언어는 코틀린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코틀린은 2011년에 탄생했고 2012년에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공개됐습니다. 오픈소스란 개발자들 간의 코드를 공유하고 편리한 기능을 서로 라이브러리 형태로 만들어 공유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2019년에 접어들어 비로소 구글에서 코틀린을 퍼스트로 선언하였습니다. 이를 보면 코틀린을 메인 언어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우선 자바냐 코틀린이냐 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바에서 코틀린 코드로 바뀐 이유는 개발자 입장에서 개발이 간단해졌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객체 지향 코드를 유지해야 하긴 하지만 이전에 비해 확실히 코드가 간단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틀린이 자바와 100% 호환되지만 여전히 안드로이드와 자바와 코틀린을 동시에 지원하기 때문에 자바 형식에 맞추어 개발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음을 보면 확실히 자바 코드와 코틀린 코드의 차이점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코드 모두 다 버튼을 클릭할 때 헬로 월드를 화면에 출력하게 하는 함수입니다. 하지만 좌측을 보게 되면은 클래스 내부에 따로 함수를 만들었고 우측을 보게 되면은 클래스와 함수를 바로 연결시켜 코드를 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리액트 네이티브입니다. 리액트 네이티브는 하이브리드 앱의 예시로서 iOS와 안드로이드에서 동시에 동작하게 만드는 하이브리드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입니다. 리액트 네이티브를 사용하는 회사로는 대표적으로 페이스북, 에어비앤비, 월마트, 중국의 바이두가 있습니다. 우선 리액트 네이티브의 장점으로는 편리한 개발자 도구와 의미 있는 오류 메시지를 프레임워크에 표시해주기 때문에 개발자에게 매우 편리합니다. 이를 통해 똑똑한 디버깅 도구와 에러 리포팅 기능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코드의 재사용성과 오픈소스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 검색하면 많은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리액트 네이티브로 개발을 하면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이티브 프레임워크, 즉 iOS나 안드로이드를 따로 개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액트 네이티브의 단점 때문인데요. 리액트 네이티브의 단점으로는 대상 플랫폼이 iOS인지 안드로이드인지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의 디버깅이 어렵습니다. 또 대상 플랫폼의 새로운 버전이 리액트 네이티브에 반영하는 것이 느리고 호환성과 속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환성 문제는 아이폰에서는 동작을 하지만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개발을 하면서도 리액트 네이티브를 사용했을 때 온프로미스 에러가 안드로이드에서는 발생하고 아이폰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대형 플랫폼 회사에서는 각각의 플랫폼을 따로 개발하는 경우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물론 회사의 특성에 따라 선택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피그마 설명을 진행할 저는 홍희수라고 합니다. 프론트 개발자가 UI적인 코드, CSS 부분까지 모두 커버를 해야 하는가? 간혹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UX, UI 디자이너와 개발자 사이를 관장해주는 툴이 있습니다. 바로 피그마인데요. 피그마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피그마는 개발자와 디자이너 사이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툴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디자이너가 화면 레이아웃을 구성하면 이를 CSS로 변환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개발자들이 쉽게 전체 디자인 파일을 볼 수 있어서 전달하는 과정이 훨씬 매끄러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웹 브라우저와 여러 운영 체제를 통해 사용할 수 있으며 프로토타이핑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이시는 화면이 바로 피그마의 작업 화면인데요. 피그마의 디자인 시스템은 스케치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를 통해 바로 작업 파일에 접근할 수 있으며 팀원들과 편리하게 작업을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화면 전환 및 프레임들의 인터랙션까지 조정할 수 있어 스케치에 비해 높은 퀄리티의 프로토타이핑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피그마는 지난 2020년부터 사용자가 다수 유입되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UI 디자이너들의 피그마 사용률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조는 웹앱과 모바일 앱의 비교 및 각각의 구체적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 분석에 기반해 프론트엔드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이를 통해 개발 프로세스와 함께 특정 웹이나 앱을 개발할 때 어떤 툴이나 언어를 이용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